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은행에 전화해야 할 일이 생각납니다. 이런, 전화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공중전화 부스가 있네요. 게다가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부도 옆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겉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팩스기. 만약 2000년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게 뭔지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팩스기를 사용하려면 문서에 인쇄된 사본이 필요하며 받는 사람도 팩스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크기도 크고 별로 믿을만 하지도 않았던 팩스기는 90년대 후반에 이메일이 등장해서 문서를 즉시 보내고 받은 사람이 바로 인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의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병원에서는 팩스기를 여전히 사용합니다. 전자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식 장비에 의존하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이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면 좋겠지만 만약 병원에서 팩스기를 보거든 이 디지털 시대의 공룡과 함께 셀카를 찍어보세요. 2. 사진 현상소. 20세기 후반에 휴가 사진이 담긴 필름을 현상하는 것이 큰 인기였어요. 필름을 다 쓰기 전까지 24장 혹은 36장의 사진만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필름이 다 차면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려고 그걸 사진 현상소로 가지고 갔죠. 오늘날 스마트폰은 우수한 품질의 사진을 원하는 만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현상하는 것은 전문 사진 작가들만이 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진 현상소는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3. 백과사전. 어떤 용어나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검색을 하는 대신에 실제로 손에 책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아래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서점의 책꽂이에서는 종이 백과사전을 볼 수 있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백과사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드커버 책을 손에 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4. 종이 서적과 서점. 종이로 된 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전자책 시대. 심지어 전화나 태블릿을 위한 앱으로도 원하는 만큼 많은 전자책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도 많은 서점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점은 아직도 남아있고 요즘은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점은 단순히 좋아하는 작가의 새 소설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앉아서 차나 커피를 마시며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편안하게 서두르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이 이동 중일 때나 산만한 집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인 것은 사실이죠. 5. VHS 테이프. 슈퍼8 카메라로 가족 행사를 녹화하고 나중에 플레이어에 VHS 테이프를 넣어 시청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더 나중에 나온 CD 플레이어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죠. 모든 것이 하드드라이브나 웹에 저장되어 있으며 영구적 혹은 매우 오랫동안 보관되거나 더 새롭고 더 나은 것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정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고 가치 있는 VHS 테이프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베이에는 스타워즈 미개봉 박스 테이프가 35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자에 블랙 다이아몬드 상징이 있어서 디즈니 블랙 다이아몬드 시리즈라고 불리는 비디오 카세트의 소유주들은 때때로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하죠. 하지만 일부 가격은 정당한 이유 없이 높기만 하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사진첩. 몇십 년 전 모든 가족 모임에서는 집주인이 거대한 가족 앨범을 꺼내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손님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늘날 인스타그램과 디지털 사진 덕분에 사진첩은 구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진 작가들은 자기만의 사진 앨범을 만들려고 충고할 거예요. 사진이 주는 느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장식된 앨범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따뜻하게 상기시켜 줄 수도 있어요. 7. 구식 휴대폰.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초기 휴대폰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통화를 하고 짧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버튼이 달린 벽돌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기기들은 꽤 인기가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는 달리 이 단순한 장치들은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시받는 게 걱정된다면 구식 휴대폰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요. 8. 공중전화. 세계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전화할 수 있는 자기만의 휴대폰을 갖는 것은 정말 편리하지만 휴대폰 네트워크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만큼 튼튼하지도 않고 지구 어느 곳에서나 작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동떨어진 지역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가 아니라면 아직도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없이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중전화는 종종 휴대전화와 집전화의 작동이 모두 중단되더라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공중전화는 많은 손상을 견뎌내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연결이 보장되도록 설계됐거든요. 9. 호출기. 잠깐만요. 호출기가 뭐죠? 삐삐라고도 불리는 호출기는 작은 라디오와 같은 작은 장치로 전화기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삐삐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고 수신기로만 작동하죠. 90년대에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분명한 이유로 곧 구식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더 다재다능한 휴대폰의 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출기는 그저 쓸모없는 고물이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날 삐삐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급대원과 응급치료대원들은 요즘에도 일상 업무에서 이 작은 기기를 사용합니다. 호출기는 더 튼튼하고 많은 손상을 견뎌낼 수 있고 스마트폰보다 배터리 수명이 훨씬 길며 설계가 편리하고 사용이 쉽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죠. 10.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은 아마도 제 리스트에서 가장 쓸모없는 물건일 거예요. 10원짜리 동전으로 물건값을 지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대체로 이 동전은 가치가 거의 없지만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보면 심지어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데 10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30원에서 40원의 제작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11. 레코드판. 빈티지 애호가 여러분들은 아마 레코드판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대에는 구식인 것이 사실이죠. 어쨌든 20세기의 위대한 밴드의 연주를 들을 때 레코드판이 주는 거칠고 따뜻한 음질과 독창적인 느낌은 전 세계의 많은 오디오 애호가들로 하여금 레코드판을 수집하게 만들었고 보물로 간직하게 했습니다. 12. 일반 전화. 스마트폰이 있는데 누가 더 이상 일반 전화를 사용하죠? 일반 전화의 감소는 분명합니다. 가정집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많은 사업체들은 여전히 일반 전화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나라의 은행에서는 일반 전화가 없을 경우 대출도 해주지 않습니다. 일반 전화가 있다는 것은 집을 소유하거나 적어도 정해진 거주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네요. 다른 기록이 모두 있어도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일반 전화가 완전히 사라질 때가 오긴 하겠지만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기술이나 물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생각에는 크래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